안녕하세요. 일단 라이더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자동차 운전을 했어요. 바이크는 주차 문제 때문에 출퇴근용으로 시작한 게 한 7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중간에 택배 일하면서 영업용 화물차도 몇 년 몰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살아남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고는 몇 차례 있었는데 제 과실이 난 사고는 없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난폭운전 하시는 분들은 불편해 할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제 생각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평소 난폭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불편하게 영상 계속 시청하지 마시고 이상한 댓글 달지 말고 그냥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했던 제안부터 다시 이야기해볼게요. 본인 과실 70% 이상의 사고를 낸 경우가 3번 이상이면 그냥 배달을 아예 못하게 해야 한다. 이 말을 꺼냈더니 돌아오는 반응이 이거더라고요.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부득이한 상황에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그걸로 사람 평생 밥벌이를 막는 게 맞냐. 사고라는 게 누구한테나 날 수 있는 건데 그건 너무 가혹하다. 사실 제가 했던 주장은 난폭운전하는 사람을 거르자는 의미에서만 생각했던 거라 천재지변을 고려하진 않긴 했어요. 그리고 사고는 어느 날 누구에게나 정말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쉽게 말 꺼낸 건 아니고요. 저는 10년 넘게 무사고 운전으로 일을 하고 있고 제 스스로도 평소에 방어 운전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은 그냥 조심히 일하면 되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거나 폭설에는 일을 안 나가요. 실제로 폭설 오는 날 바이크 길에 세워놓고 걸어서 집으로 복귀한 적도 있어요. 그런 날 단가 높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콜 단가도 오르고 이런저런 할증도 붙고 시간 대비 수입이 확 올라가는 날이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마음 흔들려요. 나가볼까? 그래도 조심해서 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저는 안 타는 쪽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조심해도 눈이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고 노면이 미끄러운 날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바이크가 갑자기 미끄러질 수도 있고 앞차가 급브레이크 밟으면 들이받을 수도 있고 보행자가 우산에 가려서 저를 못 보고 갑자기 뛰어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브레이크를 제때 잡았다고 하더라도 타이어가 노면을 못 버텨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내 실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내 과실이 크게 나오는 상황, 이게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그런 날은 일을 쉬는 선택을 한 겁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누군가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높은 단가의 유혹을 포기하고 그날 일을 쉰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누군가는 그래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 오늘 한번 나가보자 라고 하면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일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그 날은 평소보다 훨씬 높은 수입을 가져가죠. 저는 그 구조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위험을 감수한 사람들에게 더 높은 보상이 간다는 건 시장 논리로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위험을 감수한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책임도 같이 가져가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위험을 감수해서 운 좋게 아무 일 없으면 그날은 대박난 날이 됩니다. 하지만 그 위험 때문에 결국 사고가 났다면 그걸 불운으로만 돌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제가 이야기했던 기준은 사고 3번이 아니라 본인 과실 70% 이상의 사고 3번입니다. 이거는 피해자 쌍방이 아닌 명백한 가해자를 구분하자는 거였어요. 물론 기상 악화와 같은 상황도 있겠지만 제가 중점을 두고 과실 70% 이상이라고 한 건 그냥 운이 없어서 살짝 긁힌 정도가 아니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과속, 불법 좌회전 등 뭔가 상당히 잘못된 운전 습관이나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런 사고를 3번이나 낸 사람이라면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도로 위에 다시 나와도 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는 할 수 있지 않냐? 저도 인간이고 라이더고 운전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불운이 겹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원아웃 제도를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본인 과실이 70% 이상인 사고가 2번이나 났다고 하면 세 번째부터는 진짜 경고등이 아니라 사이렌 울리는 수준이 돼야 하는 거 아닐까요? 2번이나 그런 사고를 겪은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핸들 잡는 순간 긴장도 확 해야 되고 신호 한 번 더 보고 출발하고 횡단보도, 교차로에서는 무조건 속도 늦추고 배달시간 압박 와도 그냥 늦으면 늦지 조급하게 운전하다가 사고 내지는 말자 라는 다짐을 하고 즉 2번째 사고 이후부터는 내 운전 습관을 뼛속까지 갈아엎는다 라는 수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3번, 4번, 5번째 계속해서 본인 과실에 큰 사고를 낸다면 그건 이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이 사람은 도로 위에 남들과 함께 달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신호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고 3번, 5번, 과실 70%, 30%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배달 라이더 사고 현실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 통계들을 보면 배달, 퀵서비스처럼 돈 받고 운행하는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률은 일반 개인 업무용 이륜차 운전자보다 훨씬 높아요. 어느 연구에선 2019년 기준으로 해서 20배 가까이 높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른 조사에는 배달업 종사자 2명 중 1명이 일하다가 사고를 겪었다라고 응답을 하기도 했고요. 또한 설문에는 최근 1년 내 오토바이 사고를 경험한 라이더가 33%가 넘는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어요. 특히 40대, 50대 라이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요. 산재 통계로만 봐도 배달 라이더들의 산업재해 인정 건수는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늘어나서 2019년 500건대에서 최근엔 3,800건 안팎까지 늘어났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은 몇 년 동안 산재 1, 2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잖아요.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하나죠. 지금 이 도로 위에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다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배달 라이더들은 그 위험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거고요. 제가 이 퍼센트와 횟수의 기준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안전 운전을 선택해온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라이더분들도 잘 알 거예요. 신호무시, 인도주행, 역주행하면 배달 시간 줄어들고 콜도 많이 잡히고 당장 벌 수 있는 돈 늘어나요. 그 선택을 하지 않은 대가는 분명히 존재해요. 오늘 하루 수입이 줄어들고 다른 라이더보다 단가 싸움에 손해를 보죠. 플랫폼 알고리즘상 불리해질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안전을 선택한 거예요. 누군가는 신호위반,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을 하면서 같은 도로 위를 달리고 있고 그게 단순히 자기 목숨만 건 일이 아니라 보행자, 운전자, 다른 라이더까지 다 같이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본인 과실에 사고를 여러 번 내고도 그래도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계속 배달하게 해달라 라고만 주장한다면 안전을 고수하는 라이더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제4, 제5의 피해자도 100%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위험한 날을 고수익의 기회로 삼는 구조에 대한 책임 문제입니다. 눈이 많이 오는 날, 태풍급 바람 부는 날, 폭염, 폭우 이런 날 콜 단가 올라가죠. 기상할증 붙고 콜 몰리고 플랫폼은 이때 나가면 돈 된다 라는 신호를 강하게 쏴줘요. 그래서 많은 라이더들이 그 유혹 앞에서 고민을 합니다. 오늘은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 그래도 나갈까 말까. 여기서 선택은 갈립니다. 그래도 나는 오늘 쉰다. 그래도 나가서 한탕 해보자. 둘 다 각자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를 선택한 사람은 위험을 감수한 대신 그에 대한 보상을 더 크게 가져가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선택 자체를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그 선택에는 항상 꼬리표가 하나 따라붙죠. 만약 그 위험이 실제로 사고로 터졌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책임질 의사가 있는가. 실제로 기상 악화 다음날 커뮤니티에는 크고 작은 사고 후기와 대처 방안에 대한 글이 많이 올라와요. 눈 오는 날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 바람이 너무 불어서 핸들 꺾였다. 이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건물 사이에서 나오는 바람 때문에 제 의지와 상관없이 옆 차선으로 차선 변경한 경험이 있어요. 위험할 뻔한 상황을 몇 번 겪었기 때문에 위험과 고소득을 맞바꾸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반복되는 사고를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패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3아웃이든 5아웃이든 어쨌든 아웃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게 핵심이에요. 사고 한 번으로 인생이 끝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사고를 한 번 냈을 때 그걸 계기로 정신이 번쩍 들고 운전 습관을 완전히 바꾸고 정말로 더 안전한 라이더로 다시 태어나는 분들도 존재할 거예요. 문제는 반복이죠. 과실이 큰 사고를 3번이나 냈다는 건 그 사이에 아무런 학습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왜 박았는지, 어디서 브레이크를 잡았어야 했는지, 왜 이 교차로에서는 더 조심했어야 했는지, 왜 그 속도로 코너를 돌면 안 되는지 이걸 몸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 걷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차들이 복잡하게 오가는 도로 위에서 생계라는 이유로 계속 달려야만 하는가, 이 질문에는 조금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도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추측을 좀 해봤어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 왜 이런 사람들을 2번, 3번 사고를 겪고도 그렇게 위험하게 계속 운전을 할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략 이런 요소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생계 압박이죠. 많은 배달 라이더들이 이렇게 말해요. 위험한 줄 아는데 오늘 안 나가면 카드값 못 막어. 월세 모자라. 애들 학원비 생각하면 비 오고 눈 와도 나갈 수밖에 없어. 내몰리다시피 배달에 뛰어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말 그대로 오늘 안 나가면 오늘 벌 돈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기본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정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위험한 날에 더 올라가는 단가는 안전과 생계 사이의 줄다리기를 매우 극단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머리로는 오늘은 쉬는 게 맞아 라고는 하지만 통장 잔고를 보면 그래도 나가야겠다 기울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건 개인 라이더의 선택을 탓할 게 아니라 이렇게 위험을 팔아서 위험의 인센티브를 걸어놓은 구조를 먼저 바꿔야 한다 라는 주장도 있기도 합니다. 저도 그 말에 많은 부분 동의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알고리즘과 미션, 등급 경쟁의 압박입니다. 요즘 배달 플랫폼들은 단순히 콜을 던져주고 끝이 아니라 미션, 퀘스트, 등급제, 평점, 게임 요소를 잔뜩 섞어놓은 구조로 라이더를 움직입니다. 등급이 내려가면 콜수가 줄어들고 평점이 조금만 떨어져도 콜이 안 잡히고 이런 구조에서는 한 건이라도 더 1분이라도 더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손해보는 기분이 들게 됩니다. 실제 기사에서도 라이더들이 미션을 채우려고 미친듯이 달리게 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오래 있다 보면 처음에는 신호 잘 지키고 방어운전 하던 사람도 조금씩 기준이 무너져요. 원래는 초록불일 때 출발하던 사람이 노란불에도 가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빨간불인데도 차 없으면 그냥 지나가자로 변해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50km로 달리던 사람이 조금 더 벌기 위해 60, 70, 80 점점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게 몸에 익어버리면 속도 감각이 무뎌지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기준이 점점 위험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미션은 받았지만 콜은 없고 정말 버저비터를 받아야지만 미션을, 등급을 겨우 달성하는 플랫폼의 만행도 분명 한몫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위험에 대한 익숙함 그리고 착각입니다. 사람은 위험한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 위험이 실제보다 작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빨간불에 슬쩍 지나갈 때는 심장이 두근거렸을 수도 있어요. 2번, 3번, 10번, 20번 지나가다 보면 그게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맨날 이렇게 다니는데 아직 사고 안 났잖아. 어제도 그저께도 괜찮은데 오늘이라고 다를까? 이게 바로 착각이에요. 교통사고는 언제나 사고가 날 수 있다가 아니라
언제까지 안 나다가 한 번에 크게 난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100번, 1000번 위험하게 다니면서도 멀쩡하다가 딱 한 번 타이밍 안 맞을 때 모든 게 한순간에 터져버립니다. 문제는 사고가 한번 크게 터지고 나서도 이걸 진짜 삶을 바꾸는 계기로 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엔 운이 나빴네, 상대가 좀 더 조심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만 생각하고 자기 운전 습관, 선택, 속도, 시야, 브레이킹, 코너링 근본적으로 돌아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또다시 같은 위험을 반복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책임의식 부족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했지? 어디서 속도를 줄여야 했지?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다르게 써야 했지? 이런 사람은 사고가 한 번만 나도 그걸 계기로 운전 습관이 확 바뀌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면 항상 이렇게 말해요. 상대가 갑자기 튀어나왔어. 부행자가 잘못한 거야. 차가 깜빡이도 안 켰어. 비가 와서 어쩔 수 없었어. 물론 상대방 잘못이 실제로 있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문제는 본인 과실이 70% 이상 찍혔음에도 끝까지 억울하다라는 생각만 하고 넘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은 3번이 아니라 5번, 10번이 사고가 나도 나는 항상 피해자에 가깝다,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럼 당연히 운전 습관도 선택도 속도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반복되는 가해 사고고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까지 완전히 배달 일을 못하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다른 직업 찾아보라고 쉽게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맞아요. 생계, 현실, 나이, 경력 모든 걸 고려하면 누칼협의라고 하죠. 다른 일 하라는 게. 이런 말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들리는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든 가해 라이더들을 한 번에 싹 다 퇴출시키자, 이런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최소한 반복적으로 큰 과실의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검토 과정에서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플랫폼, 법, 제도, 교육, 시스템까지 같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본인 과실이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안전교육을 받게 하고 일정 기간 운행을 제한하고, 두 번째, 동일 수준의 과실이 발생했을 때는 보다 긴 운행 정지와 심화 교육, 심리, 습관, 교정, 학습 이런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고요. 세 번째가 됐을 때는 그땐 진짜로 일정 기간 또는 영구 배제까지 고려해보는 거예요. 직업 기사, 버스 기사, 택시 기사, 화물 기사에게도 사고 경력, 음주, 신호위반, 과속이 반복되면 면허 취소, 자격 정지, 회사 해고 등 각종 제재가 가해집니다. 우리 배달 라이더도 결국 도로 위에서 일을 하는 직업 운전자인데, 현실에서는 라이더에 대한 관리와 자격 검증이 택시, 버스보다 훨씬 느슨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를 공유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한 일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같이 챙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무사고 라이더들에 대한 존중과 보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라이더들이 신호를 지키고 인도를 안 올라가고 위험한 날엔 일을 쉬면서 조용히 묵묵히 규칙을 지키며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 나오는 건 대부분 신호위반, 역주행, 인도를 내달리는 몇몇 라이더들이죠. 그 몇몇이 전체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그 몇몇이 사고를 반복해서 내니 사회에서는 배달 라이더는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굳어진 겁니다. 그 피해는 결국 무사고 라이더들이 다 같이 나눠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복적으로 큰 과실의 사고를 내는 사람을 도로에서 정리한다는 건 결국 전체 라이더들의 안전과 이미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전면 번호판 영상에서 라이더 사고율 줄고 있고 교통법규 준수율 올라가고 있다, 오히려 영업용 자동차가 모든 면에서 높으니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금 당장은 배달 라이더의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영업용 자동차의 사고율을 낮추는 게 먼저다, 라이더들은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니 시간을 두고 지켜봐달라 라는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달 라이더로서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사고는 유발했어도 계속 배달을 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라이더가 있다는 걸 보니 일반 시민들에게 욕 많이 먹을 줄 알면서도 영상을 만들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본인 과실이 큰 사고를 반복해서 내는 사람들, 적어도 그들이 계속해서 도로 위에 직업 운전자로 서 있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엄격하게, 더 냉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안전을 위해 손해를 감수해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라이더들에게, 우리를 바라보는 시민들에게, 그리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정말 공정한 기준이 무엇일까, 무사고로 버텨온 사람들의 목소리는 어디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저도 모든 법규를 준수하진 않아요. 더욱이나 단가 떨어지고 나서는 신호대기 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느낀 적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더님들에게 모든 법규를 다 지키라고 하진 않는 거고요. 다만 사고를 유발하면서까지 위험하게 타진 말라는 겁니다. 앞에서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제가 과실 몇 프로, 사고 몇 회라고 한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본질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앞에 주저리 설명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상습적으로 교통 법규를 어기며 안전 불감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도로 위에 차 동료 라이더, 보행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개념 운전자 라이더들을 배제하자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는 딸배들 편하게 일하는 거에 적응해서 다른 일 못한다고 비아냥거리지만 우린 언제나 사고의 위험을 안고 일을 합니다. 매년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차량에 의한 라이더 사망사고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요. 최대한 안전 운전을 하는 저도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유서, 정확히 말하면 사고 발생 시 경찰이나 구조대, 의사, 간호사 등이 어떻게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지 부탁하는 종이를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내가 안전 운전을 해도 타인으로부터 사고 위험을 받는데 굳이 우리 스스로 1,000원, 2,000원짜리 쿨 때문에 난폭 운전을 일삼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도로 위에서 일하고 계신 모든 라이더분들, 부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아무 일 없이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사 귀환을 위해 우리가 각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이제는 진지하게 이야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의 및 제보는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